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올리는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2주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도권에서 집회 등의 여러가지 이슈 때문에 발생한 확진자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그런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좀 실시하고 있고,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에도 이렇게 코로나19 환자 추이, 그러니까 확진자 추이가 두 자릿수 언더로 좀 줄어들지 않는다면 아마도 3단계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질본위에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상황이 좀 중대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몇 명의 그 대상자를 검사해서 그 대상자 수가 뭐 조금 이렇게 397명 고점을 찍고 뭐 줄고 있는지는 명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 숫자를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 숫자 대비해서 그 비중은 명확히 모릅니다만 단순히 확진자 수가 어찌됐건 세 자리 이상에서 머문다라는 것은 기존에 발생했던 숫자보다 확실히 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좀 더 전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거리두기를 조금 더 레벨업해서 실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건강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최근 우리나라의 시장, 뭐 뉴스, 기타 등등 화제거리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 7일 같은 경우에는 911명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을 좀 했고요. 경기, 인천 다 포함해서 전체로 따지면 여전히 대구가 많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6,900명 가까이 확진자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최근 7일은 이만큼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우리나라의 좀 특성상 그만큼 좀 더 확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기도 하고, 또 투자에 있어서도 여전히 관련되어 있는 주식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는 이렇게 보시면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거의 52조 가까이 된 예탁금이 조금 줄면서, 아마도 이 조금 준 예탁금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각의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에 진입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최근 시장이 좀 빠지면서 더욱더 많은 숫자의 많은 그 분들의 계좌가 또 열리고 하면서 더욱더 그 주식시장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용융자도 신용융자 잔고도 지금 16조 가까이 좀 증가를 했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크게 조정받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예탁금과 융자 잔고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상승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전 고점 2018년, 2017년에 그 전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가는 움직임입니다. 2607.10포인트 2018년 초쯤에 코스닥에서 거래됐던 그 제가 시장에 참여했던 기준으로 봤을 때요. 물론 옛날에는 더 뭐 높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한 10년간에는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를 이제는 목전에 앞두고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움직임인데, 앞선 고점인 2458포인트 오늘 이렇게 또 1.58% 거래소 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붙어줘서 움직인다면 충분히 터치하러 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동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1,500억 정도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830포인트를 뚫고 앞선 고점인 863.80포인트를 앞서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시장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 양시장 모두, 양 주체 모두 사줬기 때문에 더욱더 코스피보다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3일째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가까이 좀 순매수를 해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관에서 이제 금투와 투신 양 주체가 다
사모펀드까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이 기존에 이제 개인들이 해서 현재 시점에서 상승하면서 좀 털고 나오거나 이렇게 좀 수익 실현하거나 이런 물량들마저도 외인과 기관이 흡수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좀 매동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긍정적인 게 이제 그 외인이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다. 외인이 순매수하는 데 있어서 환율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이런 다양한 어떤 복합 다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불거지는 그런 마당에 이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상승 쪽으로 좀 베팅하면서 들어온 게 아니겠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외인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좀 든든하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점인 한 2600포인트 가량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 이슈가 나와서 시장을 강력하게 누르지만 않는다면 이 고점대의 전 라인에서는 조금은 사실은 뭐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심하게 눌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4가지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 한 99% 정도를 아직 상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SK 케미칼이 들고 있고요. SK 케미칼 지분의 33.8% 정도 가량을 이제 SK 디스커버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시총 대비해서 멀티플이 현재 한 5배 정도밖에는 안 되고 여전히 저평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케미칼은 뭐 그 이상이지만 그럼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거진 뭐 100% 가까이 다 흡수하고 있는 게 SK 케미칼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 이슈를 머금고 움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SK 케미칼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아시겠지만 이 두 종목과 연관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이 4종목이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도 노바백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에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임상이 잘 돼가지고 조금 더 생산까지 정말 가준다라고 하면 CMO와 CDMO를 동시에 그 수주를 좀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SK 디스커버리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아시겠지만 한번 상승해주고 밀려서 조정 구간 다시 상승해주고 밀려서 이 레벨업 해준 상태에서 유지했고요. 강하게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기준봉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봉 윗구간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이 윗구간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갭 두고 있는 요 갭 라인에서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정이라면 조정이고요. 요 박스 안에서 계속 놀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주 조금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도지형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도지형으로 좀 마감을 했고 한 1.25% 좀 상승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 구간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 이 구간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죽어주면서 하락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약간의 기간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되어진 이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는 상승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움직인다면 5위평선과 3위평선 이게 지금 검은 색깔이 3위평선입니다. 3위평선, 5위평선, 22평선 그리고 62평선 브레드밴드 하단 그리고 이게 부르면 상단이죠. 아마도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상승의 끝은 1차적으로는 브레드밴드 상단까지는 터치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들고 그 시점이 언제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노바백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요 쪽에서 나오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백신에 대한 그 이슈들 얼마 정도 임상이 진행됐고 그 임상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뭐 그런 기사들과 함께 동반되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그 이외에 어떤 또 특별한 호재가 뜬다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더 뜰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아주 좋게 그 상승해주고 나서 음봉 2개 띄우고 가격 빼주고 조정받으면서 돌아나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차트상으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요
요렇게 좀 갭 떠주면서 요 몸통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윗구간, 그러니까 72,000원 이 하단에서 조금 더 높게 올라가서 여기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그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차트가 과연 어떤 재료의 선행지표냐 아니면 선행지표가 재료고 후행으로 차트가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요즘엔 전 사실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슈를 붙이면서 상승을 좀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지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움직이고, 이 자체 회사 자체가 밸류 가치가 좀 있고 또 그 호재라는 이슈가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고 수급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이슈를 좀 지니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료가 먼저다, 차트가 먼저다, 어떤 게 먼저 맞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동성으로 엄청난 수급이 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디스커버리도 현재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가 좀 좋은 식으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기대감은 아마도 그 누군가는 어떤 재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긍정적인 차트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코스피가 외인이 오늘 순매수가 들어와 줬음에도 불구하고 외인이 좀 털고 나간 것은 좋지 않죠. 그렇지만 그 금액 자체가 뭐 19억 정도니까 크진 않다라고 보고요. 수급이 확 몰리는 라인대에서는 뭐 81억도 24억도 뭐 엄청나게 많이 좀 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19억 정도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움직이고 있고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개의치 않아도 된다. 강하게 상승할 때 상승한 그 날에 매동이 외인과 기관이 사주고 개인이 파는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된다라고 하면 또 추후에도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좀 상승하고 시간이 나올 때 그때가 더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조정 구간이 확실하고요. 디스커버리 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두 개 캔들을 제가 말씀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이 하나 라인하고 이 두 개, 이 윗구간을 깨지 않고 종가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 지지 라인이 상당히 강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66,000원 정도 라인은 아마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텨줄 것이다. 그리고 조정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66,000원 이상에서 조정을 받다가 좋은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 금세 확 올려버릴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요, 워낙 보통주에 비해서 주식도 적죠. 가볍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무르익으면 같이 움직여 주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바백스와 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CMO, CDMO 위탁 생산, 뭐 위탁 개발 생산까지 그런 이슈를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지지 라인을 잡고 버텨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실은 뭐 크게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주식이 몇 개 없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사실은 뭐 저는 큰 걱정 없이 좀 들고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설사 좀 손해를 지금 보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움직임이 묵직하게 가는 종목들, 조정을 좀 충분히 받고 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른 움직임과 다르게 갑자기 악재가 떠가지고 음봉과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 그럼 그때 손절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 전까지는 들고 가면서 이 시장에서의 어떤 베네핏을 확실히 누려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림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 양봉을 딱 세우고 나서 이 상단, 몸통의 상단을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 라인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오늘은 4.12% 상승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 장대 양봉의 몸통을 훌쩍 뛰어넘는 이런 좀 양봉이 나와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동도 최근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 기관과 외인이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지켜보셔도 괜찮겠다. 사실은 40만원 넘어서는 고점 너무 높게 올랐으니까요. 고점이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뭐 가는 종목 더 간다, 그야말로 달리는 말에 정말 더 채찍질을 한다고 더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정받고 다시 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동도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지켜보시면서 홀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미칼 우도 역시 사실은 뭐 이 기존에서 라인 제일 상단을 깨지 않았으면 제일 베스트지만 이게 밀리면서 같이 좀 이 시기에 밀리고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요
캔들의 몸통이 상단과 하단에서 하단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하단 즉 18만원 정도 라인은 강하게 그 지지가 되는 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체크가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역시 이 종목도 다른 세 종목과 함께 이렇게 돌아 나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방에 좋은 이슈와 수급이 몰리면 네 종목이 같이 때려 움직이는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앞서서 이렇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등락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종목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어떤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특별한 차트상의 움직임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추세 전환을 하면서 지지점을 딱 잡고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이 사실은 뭐 화요일만 끝났잖아요. 수목금 3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마지막 날까지 아직 3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잡으면서 지켜보신다면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어떤 악재가 뜬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막연히 가겠다라는 생각 없이 손절을 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음봉이 만약에 떴는데 이 음봉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이 고점대에서 음봉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거래량을 동반하고. 근데 사실 요즘엔 거래량 동반하고 위코리 달고 피레침 음봉 떠도 사실 그걸 잡아먹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럴 때는 무조건 파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떠한 악재도 어떠한 불안함도 가질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곧 한 번 정도 다시 좀 슈팅이 나오면 그때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고 어느 정도 강하게 수급이 몰리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그 고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갈지 모르고 하지만 충분히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는 구독자분들께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는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하시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각자의 어떤 그 차트를 보는 입장 그리고 호재를 대하는 생각에 따라서 뭐 다르시겠지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되도록이면 이런 최고의 시장에서 SK 그 배치 달고 있는 종목인데 더욱더 갈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어떤 재료가 나온다면 방송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주식도 주식인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요,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는 이번 주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